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송민석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요. 어떤 후보를 찍을지 마음의 결정은 내리셨습니까? 이 대전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 함께 하시면서 과연 4년 동안 서구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70분 동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KBS 대전 뉴스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을 함께할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후보자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서철모입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장종태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요. 공통질문 시간에는 상호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이어 후보별 공약 발표와 상호 검증 토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진 뒤에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정면에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지정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상호 비방이나 인신공격이 없는 수준 높은 토론을 해주시기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발언으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고요. 사전에 약속된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부터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서구청장 후보 서철모입니다. 저는 충청의 아들입니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모든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 후에 30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또 충남도청, 천안시, 대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몸은 비록 전국을 떠돌았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 서구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서구는 위기입니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책이 바뀝니다. 앞선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대방 후보를 앞섰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여망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방행정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제가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 국비, 어떤 때는 민간의 투자 유치까지 받아서 서구를 역동적이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장종태입니다. 저는 흑수저입니다. 신문팔이를 하며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행정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저는 서구에서 자라고 서구가 성장시켜준 서구의 행정 전문가입니다. 서구의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민선 6, 7기 서구청장까지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서구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저는 또한 약속을 잘 지키는 리더입니다. 두 번의 서구청장 임기 내내 7년 연속으로 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성과입니다. 저는 이제 더 행복한 서구를 위해서 3선 서구청장에 도전합니다. 민선 6, 7기의 성과들이 민선 8기에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검증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강한 추진력과 검증된 실천력으로 대전의 중심 서구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서구에는
서구와 키운 서구의 일꾼 장종태가 있습니다. 더 행복한 서구청장은 검증된 구청장 기호 1번. 네, 마지막 토론에 임하는 두 분의 각오 잘 들어봤고요. 시작 발언하시면서 긴장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두 개의 공통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상호 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서구는 대규모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어 대전의 정치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 정책은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장종태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차례네요. 네,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요. 일상 회복과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둔산권 재정비를 통해서 명품 도시를 건설해 가는 것으로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마, 변동, 용문동 등에서 진행 중인 원도심 재개발 건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만년 월평동 일원의 혁신 창업 허브를 조성해서 스타트업 기업을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평촌산업단지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해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정부 대전청사가 있는 서구의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서구에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고 특허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 기타 특허 관련 기관들을 서구로 유치해서 특허 허브 도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 부단위 행정기관은 세종에, 청단위 행정기관은 대전에 입지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대전 서구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서철모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자본 진입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둔산권에는 15층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둔산권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개정동의 도심에 있는 7만 5천 평의 여유부지에는 도시명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4차 산업에 맞는 그러한 집적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방위산업청을 조속하게 이전해서 대전이 방위산업의 메카가 돼야 됩니다. ADD, 하나테크인, 가이스트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대전이 방위산업의 메카가 될 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위산업청 자체가 1632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산이 17조 원입니다. 네 번째, 기성동의 노루벌, 또 장태산, 구봉산 일원에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해서 국가 정원화 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메카로 또 관광의 메카로 만들면서 시민과 또 국민들한테 힐링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상호 질의응답 시간 이어갈 텐데요.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장종태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예, 서 후보께서 KT 인재개발원 부지에 집적 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KT 부지이고 KT가 개발을 포기한 곳이기도 합니다. KT의 개발을 공약을 하셨는데 KT에 언제, 어느 분과 어느 선까지 이게 개발 계획이 얘기됐는지 제가 물어본 말은 개발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서 후보는 한다고 하니까 지방 언론에서도 이렇게 불가하다 하는 이런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고요. 서철모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장종태 후보가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KT에서 자회사가 주택 공급을 한다고 계획서를 갖고 와서 저희가 그러지 말고 도시명 산업단지를 만들자.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우리가 잘 지원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KT의 최고 경영자인 구모 회장님께 그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제 거기에서 검토를 합니다. 보통 이런 거 큰 사업을 할 때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하는데, 피저빌리티 스터디 하는 과정이고, 지금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함구하고 있죠. 그 정도이고, 그리고 KT 입장에서도 4차 산업을 지향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여유부지로 놔두는 것이 맞겠습니까? 뭔가 활용도를 찾겠죠. 그리고 풍부한 연구 인프라가 있는 대전이면 KT가 직접 또는 다른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충분히 할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장 후보님, 더 좋은 일자리 3만 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임금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분야별로, 그러니까 직종이죠. 이게 뭐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도소매냐, 유통이냐, 이런 쪽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장 후보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일자리 창출 3만 개는 제가 민선 6기, 7기에도 공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고, 바로 작년도 2021년도에도 3만 개 계획에 3만 1,000개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공약한 것은 조금 그 방향성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쪽에 무게 중심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임금 수준에 이른 일자리로 3만 개를 하는 것은 좀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3만 개의 일자리에 질을 높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나 지금 현재도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많은 사회적 경제나 청년 창업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은 보통 기업 창업 활동 하나에서 참여하는 인원으로 따지면 그쪽에서 상당한 인력이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월평이나 둔산 지역에 혁신 창업 허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카이스트와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스타트업을 대폭적으로 좀. 네,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정치권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MZ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자리와 주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MZ세대의 삶과 맞닿아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서철모 후보가 먼저 답변하실 차례네요.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취임하게 되면 청년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취업 정보 공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또 창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법률적 컨설팅, 재정적 컨설팅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와 관련돼서 영유아 무상급식 등은 대통령 공약과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해서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관내 어린이집에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파견해서 아동을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는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행복주택과 연계해서 충분한 주택들이 서구에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장종태 후보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MZ세대에 대표되는 청년 세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서구 청장 임기 동안 청년 정책 추진을 잘 했다고 해서 전국시장 군수구청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한 자치단체입니다. 제가 다시 서구청장이 된다면 MZ 세대를 위해서 더 확대된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하죠. 저도 먼저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적 격리나 청년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을 해서 많은 창업을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 혁신 창업 허브를 조성을 해서 스타트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정책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대를 하고 청년 세대를 위한 저렴한 맞춤 주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심각한데 1인 가구 전담 부서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육아 돌봄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의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청소년 방과 후 학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도 청년 보좌관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상호 질의응답 시간 이어갑니다. 역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엔 서철모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관저동의 젊은 학부모들 또 2세들을 위해서 제3 시립도서관과 구립교육원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장 후보께서는 그러면 MZ세대를 위한 어떤 교육적 관점에 공약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MZ세대들은 상당히 자기주의 주장이 강하고 공정성을 굉장히 부르짖고 서로 소통과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구청장 현직에 있을 때 MZ 세대들과의 소통을 위한 밀레니얼 보드를 출범시켜서 그들과 정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이미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60%가 이 MZ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벌써 공직사회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잘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는 것이 그 MZ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청년 활동 공간을 자치구 단위에서 2개 정도를 지금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면서 그 청년 활동 공간을 통해서도 창업 활동도 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장종태 후보가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MZ세대를 위한 정책들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세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공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 계층 간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데서 이제 MZ세대의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이 늘어나는 MZ세대들 공무원들을 위한 서 후보의 나름대로의 어떤 소통 방안은 무엇인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MZ 세대는 자기 개성이 강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야근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MZ 세대들, 특히 이제 공직자 MZ 세대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업무 시간 안에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서 근무 시간 외에는 그들의 자유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MZ 세대들은 굉장히 전문성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멘토링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직 사회에서 사실은 경험을 통한 그런 공직 경험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공직의 상명하복 이런 문화를 좀 더 수평적인 그런 문화로 바꿔나가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고, 제가 구청장이 되면 그런 점에서는 솔선수범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만남을 추진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공약을 듣고 검증해보는 후보자 공약검증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을 발표한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묻고 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상대 후보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유권자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공약인지 또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먼저 공약 발표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장종태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행복한 서구를 위해서 저는 5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둔산권을 명품 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건축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둔산을 재생시키고 주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둔산을 명품 도시로 창조해서 제2의 둔산 시대를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남북권의 서구 제2청사를 건립하고 관저 이동을 분동하겠습니다. 현재 서남북권의 관저 도안 가수원, 정림, 도마일리, 복성 이렇게 따지면 한 18만 명 정도의 서남북권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청사가 건립이 되게 되면 지금같이 둔산권으로 오시지 않고도 그 현장에서 재증명이나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저 이동도 일개 동이 5만 명이면 거대 동이거든요. 이동을 빨리 분동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더 좋은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나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확대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르신이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허태정 시장과 오늘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무료 반값 대중교통 요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18세 이하 어린이들이 지하철 버스 요금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공원 스포츠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남성공원을 획기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가상현실을 접목한 스포츠 체험장을 마련하는 등 남성공원을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네, 장종태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요. 이제 질문과 답변 듣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두 번씩 진행할 거고요. 서철모 후보께서 먼저 첫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일자리 3만 개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셔서 다시 여쭙니다. 임금 수준을 무엇으로 잡아서 3만 개를 만드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임금인지 아니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인지. 두 번째, 분야별로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요식업이냐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고, 양태, 즉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할 거냐, 창업 지원을 할 거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어떤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중점을 둔 것이 지금까지의 일자리의 질을 조금 높여서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이지만 지금같이 저임금의 어떤 일자리가 아니고 좀 수준을 높이다. 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청년 창업 지원센터,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 이것이 지금 이미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 창업을 한다. 뭐 보수가 얼마 돼야지 뭐 일자리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은 뭐 보수 뭐 자기 창업이니까 보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창업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지금의 일자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산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월평동에 있는 혁신 창업 허브센터 여기에는 딥스타운이나 우리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뒷받침하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서철무 후보님 보충 질문 30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거에 전혀 그 초점이 맞지 않는 동문서답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 생활 임금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근로자 평균 소득을 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모두 창업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창업해서 8년간 이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네, 장 후보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어디서 구도를 짜가지고 와서 서비스업이 얼마냐, 도소매업이 얼마냐, 이게 생활임금이냐, 이걸 자꾸 논하시는데 생활임금의 문제도 최저임금에서 가장 먼저 우리 서구가 1만 원대를 초과하는 생활임금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정한 생활임금은 공공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생활임금입니다만, 근데 지금 이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얼마 받으니까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창업 지원센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창업하고 거기에서 일정 지분 성과가 난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기업 활동,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딥스타운도 마찬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서포팅하고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창업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좋은 일자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자꾸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좋은 일자리는 그런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얘기합니다. 네, 장종태 후보의 공약 검증 토론 진행했고요. 순서를 바꿔서 서철무 후보 공약 발표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 혁신을 통한 둔산권의 재개발 그랜드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설명드렸지만 현재 둔산권은 15층으로 층수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있는 한 무엇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현재 도시계획법상 30 내지 50% 정도를 낮게 대전시는 운용을 하고 있어요. 용적률에 대해서. 그래서 용적률은 법률에 정한 범위대로 인정을 해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민간 차원의 재개발이 촉진되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KT인재개발원의 4차 산업에 맞는 도시면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 공간을 함께 만들어서 그 효과가 인근의 갈마동, 가장동, 내동으로 스피드업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젊은 인구가 많은 관저 지역에는 제3시립도서관을 만들고 또 이와 연계해서 구립교육원도 설립하겠습니다.
VR이나 AR이나 이런 첨단 기자재를 넣어서 젊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좀 높이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평생 교육 기회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성동에 있는 구봉산, 장태산, 또 노루볼 여기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까지 가도록 하면서 친환경 힐링의 메카로 조성함으로써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서철모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고요. 역시 2번 진행하겠습니다. 장종태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둔산권 재건축 실천 방안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방법론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특별법에 기반한 도시 재개발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에서 대통령도 공약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공약하신 것에는 둔산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둔산이 포함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둔산의 실질적인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동의냐 뭐 질문이냐 하여튼 질문을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옥죄였던 재건축의 옥죄였던 것이 대표적인 게 안전진단을 강화한 거예요. 구조 안정성을 보통 20% 했던 것을 40%가 올렸어요. 그래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못해요. 아무리 오래돼도. 그래서 대통령께서 30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완화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은 법상 도시 및 주택 정비법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금 특별법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이 연이어서 개정안을 냈는데 이 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권고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세부적인 것은 그 밑에 있는 법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장종태 후보님께서 국가행정을 안 해봐서 법률 체계와 특별법과의 관계 이걸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독소적인 조항이 15층 층수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화하는 거는 시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도 됩니다. 네, 장종태 후보님 30초 동안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 제 얘기를 저렇게 왜곡하는데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 대전 둔산이 빠졌습니다. 그런 특별법 의미가 없죠. 어제 이준석 대표도 와서 특별법을 통해서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법을 기반해서 특별한 지원을 받으면서 규제 하나도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고 개발을 해야지 층수 조금 높여주고 용적률 조금 높여주는 그래서 리모델링 수준의 재개발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으십니다. 네. 제가 특별법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권고사항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층수 제한 완화하고 용적률 도시계획법상 허용된 용적률을 주면 되는 겁니다.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 하실 때 가장 희망하는 게 용적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서 또 특별법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정부나 지자체 어떤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요. 제가 특별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 자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면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시계획위원장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 후보님 못 해보셨는데 정밀안전 진단의 그 독소 조항은 대통령께서 그 전반적으로 다 모든 지역에 재건축을 할 때 공동주택 설립
30년 이상 된 거에 대한 완화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법에 언급 안 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네, 대전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토론 능력, 소통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이 시간을 여유롭게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각 후보에게 7분씩 2번에 걸쳐서 주도권 토론 기회를 드립니다. 주제는 자유지만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과 답변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는 진행자인 제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개입하는 일 없도록 토론의 형식을 갖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장종태 후보부터 먼저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 후보님 항상 이 고시 출신으로 고압적이고 상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구급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장 2번을 했습니다. 저를 향해서 8년 동안 뭐 했느냐, 아는 게 많지 않아 안쓰럽다, 이런 상당히 그 막말 수준의 얘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에 동의할 수 없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서 후보님 공약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대부분의 공약은 제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해 놓고 있는 제2차 서구 균형발전 사업이나 2022년도에 제 업무 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을 거의 카피하셨어요. 베끼셨습니다. 뭐 단어만 조금 바꿨지 살짝 바꾼 게 이게 솔직히 카피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아마 인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인정 안 그런데- 합니다. 제가 30초 답변 드릴까요? 아니, 그렇게 하실 그럼 하시죠. 자, 제가 무시한 적 없고 동문서답을 하고 네거티브 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이게 제가 발표한 공약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 30개 정도 동별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 17개는 제가 전반적으로 혼자 아이디어 낸 거예요. 그리고 장 후보님 직원들이 정리해 준 거 그걸 또 장 후보님 거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어서 전임자가 한 것 중에 그냥 그대로 받아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지역별로 안배해서 담은 거예요. 그걸 뺏기기라고 하시면 지난번에 민주당의 송덕헌 후보가 중구 청장 나왔던 부분이 장 후보님한테 뺏겼다고 성명서 내더만요. 그런 거는 왜 말씀 안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한두 개만 저도 뭐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여기 뭐 보시면 뭐 지금 가지고 나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네? 이거 지금 47개예요. 이 중에서 29개를 그대로 뺏겼어요. 이름만 바꾸고. 그러면은 뭐 60%가 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갈마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갈마를 빼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완료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이 공약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구봉연수지구 교육연수타운 조성을 완성이라는 단어로 바꿨고 또 보면은 뭐 전부 그렇습니다. 의료 PT 산업 조성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이고 황토길 조성인데 황토길 꽃길 조성해서 꽃길을 하나 넣고 내 공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이 공약을 좀 베끼셨다고 하면은 그냥 내가 넘어가겠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부도덕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별 공약은 사실 크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공약, 둔산권 재개발 그랜드 플랜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우리 장 후보님 전혀 인지도 못하고 계시다가 제가 만들어서 발표해서 호응이 있으니까 부랴부랴 베끼신 거고, 그 다음에 제30 도서관 같은 거는 전혀 생각 못 하셨잖아요. 또 KT 인재교육원에 도시명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생각지 못한 것이고, 국가정원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공약이란 것은 지자체 행정이란 게 일관성이 있어서 전임자가 한 것 중에 받는 것도 있고 거기에 받아서 더 보완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새롭게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건수를 해서 뭐 그래요. 60%다 하지만 네. 가장 임팩트 있는 공약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수원 또 역과 연계한 새마을 시간이 좀 된 것 네, 도시개발 지금은 사업도 장종태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제 공약했습니다. 제 얘기 좀 듣고 하시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이라는 건 그래요. 때와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둔산권 이 명품도시 재창조는 이제 지금 30년에서 40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건 안전도 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야 개발이 가능한데 지금 그 시기가 안 됐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직 정치를 논의하는 것이고 지금 특별법을 통해서 전반적인 도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때와 시기를 또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좋고요. 그러면 공약은 베끼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문제를 또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서철모 후보 정작 서구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아들의 전셋집으로 이사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아파트, 경기도의 의왕시 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소유권 상가 2채, 아들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 등 소유하고 있는 전세권이 있는 부동산이 무려 5채고 이게 공시지가로 28억 원이고 실거래가가 한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많은 서구북에서 정작 출마한 서구에는 작은 집 한 채, 또 아니면 전세조차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서구청장 출마를 위해서 부랴부랴 전입을 했고 몇 달 전 서구에 아들 명의의 집을 마련했는데 본인 명의로 증여까지 해주면서 본인 명의로 못한 그 사유가 무엇인가? 또 서구에 전세조차 없이 서구청장 후보에 출마한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참 답답하시죠? 8년간 서구청장 하신 분이 오직 정책적으로 대결할 용기가 안 나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서구에서 살았고 신혼살림도 옛날에 서구청 옆에 있는 갈마도에 동산 아파트 살았고요. 그리고 계속 부모님이 여기서 사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게 돼서 근무상 서울에 집을 얻었고 또 아이들이 다 대학을 서울서 다녔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이크가 꺼졌고요. 이제 서철모 후보 주도권 가지고 7분 동안 토론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더 좋은 일자리 답변을 안 하고 동문서답으로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더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그래도 생활임금 이상의 상시적인 퍼머넌트 잡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임금이 250만 정도 이상이 된다든가 목표치가 아니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인 2인에 450만 원 이상 된다든가 그런 걸 제시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3만 개가 어떻게 창출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뭐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잠깐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것은 공약 중에 제2청사 공약을 했는데 제가 전에 여쭤봤잖아요. 질문했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민원 현황 분석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이 몇 개가 되고 그래서 그 포션이 얼마고 건축적인 거는 얼마고 도시계획은 얼마고 환경적인 거는 몇 건이 들어와서 이것은 온라인으로 되냐 안 되냐도 분석이 되고 해야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수도 결정될 수 있는데 8년간 청장을 하셨으니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어느 정도는 민원 현황 분석이 됐어야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서구 제2청사의 건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14년도에 출마하면서 분구를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대전이 50만이면 너무 과대한 구다. 이것을 나누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었지만 중앙정부나 기타 정치권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둔산지구와 기타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적인 발전의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제가 중요한데, 30초 됐으니까 제가 지금 좀 이 얘기를 하는 끊어주시죠. 것은 30초가 발언 아닙니다. 기회는 1분 예. 정도로 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 이 청사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재증명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둔산까지 오지 않도록 하면서 하자 하는 그런 취지니까 네, 지금은 달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원 현황도 대략적으로라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분구를 추진했으면 분구를 추진하려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인구가 최소한 50만 원 넘어서 한 60만 원 돼야 현 정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인구만 됐다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정부 정책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인구 감소에 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2청사를 불쑥 내십니까?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서 공무원들 환심 살려고 하는 이거 대응이 포퓰리즘의- 아니에요. 포퓰리즘의 소규모입니다. 그 다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면 팩트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 감소가 굉장히 됐다고 본인 입으로 이제 뭐 실토는 안 했지만 어쨌든 분구를 하려고 했는데 못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지금 일자리나 이런 미래 성장 동력 차원의 그 8년 동안 업적이 어떤 게 있는지 한 3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했든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하신 것 중에 3가지만 한번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6기, 7기, 8년 내내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왔습니다. 서구는 50만이면 큰 겁니다. 이 서구가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에서 오는 이런 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지역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 용문동에서 시작해서 변동, 가장, 도마일리, 이 정림동까지 이런 지역은 상당히 도시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니 그 부리뭉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실적을 하신 거를 실적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얘기할 때 끼어들지 좀 마세요. 1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둔산지구 못지않은 도시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서구라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한 성장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완성을 시켜서 지역 간의 주민 간의 그 위화감이나 불균형 발전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대표적인 사업 3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3가지 사업에는 아무것도 없고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계속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 동문서답이 의식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알고 계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맡기고요. 자, 어제 했던 질문 중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서 이 문제를 제가 그게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쓰레기 수거 행정이에요. 네. 이게 어제 장 후보님 전혀 모르시다가 제가 중간 그 집화장 얘기하니까 중간 집화장이 도마동에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집화장이 되려면 뭔가 펜스가 돼서 독립적인 공간이 돼야 돼요. 근데 서구에 중간 집화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나 답변기죠. 짧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짧게가 아니고 나한테 1분을 주셔야죠. 이 얘기 다 하시고. 이 집화장, 이 업무는 어디 업무입니까? 시의 업무라는 걸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시의 업무입니까? 그 시의 업무죠. 구청의 업무죠. 집화장의 문제는 시의 업무고요. 지금 주택가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서는 전부 그렇게 해다가 도로가에다 놓습니다.
도로가에다 놓으면은 그 다음 날 그 조대 쓰레기 치어가는 차, 그리고 생활 쓰레기 치어가는 차, 음식물 쓰레기 치어가는 차가 그 다음 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오는 데가 있고 4번 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업무 네, 지금 두 후보 간의 뜨거운 주도권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역시 주제 제한은 없고요.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서철모 후보 7분 동안 주도권 가지고 먼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중도일보에 4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중도일보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보니 이 쓰레기 수거 행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주택가에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어떤 중간 집화장이 없으니까 도로에다가 내놓고 그리고서 하루가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큰 차가 와서 수거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까지 침범하는 거 이거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실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청소행정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업무에 이거를 시행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네. 큰 트럭이 조금 넓은 공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작은 트럭이 쓰레기를 가져오면은 바로 넘겨서 큰 트럭이 저기 소각장이나 그 매립장으로 가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시민들 또 서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항인데 좀 계셔보세요. 네, 이제 발언 기회 주셔야 네, 됩니다. 하는 사항인데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거를 놔두고 무슨 공약 이행률 가지고 하는데 달성하기 쉬운 공약 이행률 많이 해봐야 주민의 실생활에 느끼는 게 향상됩니까? 그 점에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방 기초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집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에서 집화장은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중간 집화장이라고 해서 그 지역별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지역은 또 모아놨다, 한 군데다 모아놨다가 그 다음날 치워가도록 하면서 길거리에 어떤 무질서한 것을 좀 예방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은 지금 저녁 때 저 시내 다니면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이 쓰레기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이나 아침에 치워가니까 그 시간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앞에 내놓습니다. 그렇다고 시간 4시에 지나가면 새벽 4시에 가지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집화장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편의를 위해서 중간 집화장은 우리는 몇 군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광역 집화장을 마련을 해서 전부 실어서 그쪽으로 가져가면 그쪽에서 분리해서 작업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업무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장종태 후보님은 중간 집화장과 중간 집화지, 현재 도로에다가 놓는 중간 집화지의 개념 그 부분을 어제는 전혀 인식을 못하셨어요. 8년간 구청장을 하셨던 분이 어제는 좀 준비를 해서 오늘 중간 집화장과 집화지의 개념 구별을 하시는데, 개념 구별을 한다 해도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은 기본적으로 어디나 기초 지자체 업무예요. 그거를 시행정이라고 하시니 정말 참 답답한 거고요. 이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이제 2등급을 유지했다가 2020년, 2021년 청렴도가 4등급으로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로 떨어졌어요. 장 후보님, 가족이 혹시 서구청 산하기관에서 주차 요원으로 근무한 적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1분 답변을 할 수 있는 양내까지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 관리 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나? 그걸 밝혀주시고, 그리고 2019년 1월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 간부가 횡령한 7천만 원을 횡령했는데, 이거는 뭐 형사 고발하고 아주 구속할 사항이에요. 이거를 두리뭉실 의원 면직하고 나가게 했어요. 이런 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서구청장 정리해 주시기 답변할 바랍니다, 수 이제. 있는 시간까지 네. 줘야지. 그러니까 1분 이건 뭐 1분 아니, 답변할 수 혼자 있기 그렇게 때문에 반얘기 할수 얘기하면 있는 내가 거죠. 답변할 시간이 예.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럼 답변해 예. 보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나? 이건 단연코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확인되지 않은 이 어떻게 보면 제보를 가지고 사실인 양 얘기하는데 그거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횡령, 이 문제는 나같이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일단 직무는 정지시켰고 가장 신속하게 횡령의 사건이 일어난 그 지원 센터에 대해서, 그 스포츠 지원 센터에 대해서 바로 시체크하고 대한체육회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 결과를 가지고 바로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검찰청에서 법원에 유죄로 해서 또 법원에 재판에 올렸고, 재판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왜곡된 누구 어떤 사람들의 얘기 한두 마디 듣고 사실이 아닌 것을 뭐 두리뭉실 넘어갔다든지 이런 표현은, 그건 뭐 저를 너무나 욕되게 지금 표현하는 건데, 그런 표현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떤 것을 자, 얘기하더라도 1분이 지나신 정확한 것 같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네, 지금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장 후보의 형님이나 친척 중에서 주차관리 요원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시는 거죠? 이게 없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주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후보직 사퇴를 서로 걸을 수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사실이 구체적인 제보 아니면은 받은 거에 의하면 서 후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있느냐 이 말이야.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 그건 아니, 절대 안 되는 거죠. 친인척을 채용한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게 없다 말이야. 없다고 하는데 있으면 반말하지 마세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장 후보님, 아무리 저보다 연세가 띠동갑 12살 위라고 해도 당의 후보입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우리 서 후보 정말 매너 없고 너무 오만방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새카만 후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기 내가 하고 싶은 이런 얘기인데 이 방송에서 만일에 이 그런 사실이 네, 서철무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론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예, 두 분 후보님들 물 한 잔 드시면서 서로 좀 진정을 하시고요. 다음은 민주당 장종태 후보 7분 동안 주도권 가지고 토론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나는 서 후보의 자질을 좀 검증하겠습니다. 서 후보 거칠고 고압적인 이런 언사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 저도 일정 지분 상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서 후보 지난 TV 토론에서 많은 부동산을 해명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에 신경 안 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부조리 유혹을 견딜 수가 있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부도덕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이런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사실은 저는 막말이라고 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후보가 어떻게 50만 서구를 이끌고 또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예, 후보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7초입니다. 네거티브 참 아주 시청자분들 잘 보실 겁니다. 8년간 서구청장 하셨던 분이 자신이 없으면 원래 네거티브 하는 건데 8년간 하신 분이 서구청에 대해서 할 얘기가 오직 많겠어요? 그런데도 정책에 대한 얘기를 못 하시고 이런 다 그 청렴하고 또 알뜰살뜰 모아온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하시고 물고 늘어지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서 후보님이 정책 가지고 정상적인 이 토론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우리 서 후보님 정말 저를 그렇게 8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무능하다. 뭐 했나. 이거 그러면 내가 7년 최우수 이 공약이행 평가를 받은 것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 구청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 이 자체가 나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는 뭐 생각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묻는 겁니다. 저는 하여튼 말단 행정에서 30년 이상 서구를 근무를 하면서 구청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9급부터 시작해서 뭐 10년 일할 거 저는 1년 만에 했다. 그리고 저는 뭐 중앙행정을 경험하고 유학을 갔다 와서 누구보다 안목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고시 출신의 어떤 우월감이나 9급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출신의 역량이 낮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도발적인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서후보 발언과 마인드는 9급, 7급으로 출발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일한 공직자들의 경험 그 자체가 고시 패트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되어도 되는 건지 이 부분도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아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제가 질문에 일자리 3만 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좀 얘기해달라. 또 제2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민원 처리 현황이라든지 분석이 돼 있느냐라고 할 때 마이동풍식으로 동문서답 하듯이 답변하는 걸 보시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장 후보님이 정책적으로도 밀리는구나 그런 판단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원래 네거티브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지금 계속 그 막말 수준을 계속 이어내시는데 행정고시 출신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또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역량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서구청에는 행정고시가 단 한 명도 없어도 우리 대전 행정을 이끌어 주도해 가고 있는 모범구이기도 합니다. 고시 출신으로서 자존감이 높은 건 좋지만 남을 무시하거나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서구청장 후보로서 소통이나 자질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서구 말단 공무원 출신 서구청장 후보로서 서구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비고시 공무원들 그런 식으로 막말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미안하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면 이 시간 사과를 좀 하십시오. 며칠 전에 경로당에 갔을 때도 그래요. 뭐 나한테 많이 힘드시죠? 저는 젊어서 괜찮습니다. 뭐 저한테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잔뜩한데 얘기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앞에서 서구 발언과 태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TV 토론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저랑 뭐 12살 차이가 결국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질문 주셔야 됩니다. 예. 장 후보님. 예, 정말 서철모 후보님 그 철모르는 그런 행동 좀 자제하시고 경험과 연륜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저도 30년 이상 서울에서 땀 흘리며 일한 사람인데 서 후보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렇게 폄하되고 그렇게 할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주십시오. 분명히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뭐 그럼 서구청은 9급 공무원들이 해도 다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빠지는 거를 잘 대처를 못 했잖아요.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놓치고 그런 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근무했던 모든 기관의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소통 능력만큼은 서철모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저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관리자로서 계속 뭐 젊어서부터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자는 조직원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제 1분 남았어요. 30분 마지막 남았어요. 30분. 비전을 제시하고 공정한 인사, 편가르지 하지 않는 인사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장 후보님보다는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갔는데 우리 서철모 후보에게 오늘 분명하게 한 사실을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철모 후보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25일 진행된 방송 토론에서 서철모 후보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TV 토론 방송을 악용해서 인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요. 이에 대해서 오늘 날짜로 이 사안은 허위 사실 공포로 법적 조치했음을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들으셨죠? 정말 누가 서구를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고 누가 서구를 위해서 앞으로 일할 사람인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서구에 살면서 평생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구청에 출마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부동산이 있는 서울을 뒤로 하고 아들 명의로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서구를 키울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기호 1번 저 장종태입니다. 네,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이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 권력이 교체돼야 됩니다. 두 번째, 서구가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돌고 돌아 장모 후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돌고 돌아 과거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젊은 서철모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 장 후보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적인 공당에서 있어서는 안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표를 달라갑니다. 서구민을 우롱합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후보들과 7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함께했습니다만 사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닌 유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토론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후보들이 지역에 대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서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후보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